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한 페이지를 꼽으라면 많은 음악평론가와 대중은 주저없이 1961년을 말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고작 8년 전 국토는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잿빛 잔해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대개 단조 위주의 구슬픈 트로트였습니다. 눈물과 한서린 곡조가 지배하던 그때 라디오 스피커를 뚫고 낯설고 경쾌한 리듬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던져진 희망의 메시지이자 음악적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이자 가장 강인한 어머니였던 가수 한명숙의 90년 세월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녀의 고향은 평안남도 진남포입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태어난 소녀는 해방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16소녀에게 닥친 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특히 일사후퇴 당시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던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끊어진 철교 난간에 매달려 울부짖는 사람들, 매서운 칼바람에 손이 고박 강물로 떨어지던 동포들의 모습.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처절한 생존 본능은 훗날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난길 끝에 도착한 남쪽 땅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노래뿐이었던 소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마이크를 잡아야 했습니다. 전후 한국에서 가수들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미 8군 무대였습니다. 한명숙은 당시 최고의 쇼 단체였던 베니쇼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무대는 냉혹했습니다. 미군들의 눈높이는 높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던 한국 소녀에게 재즈와 팝송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팝송 가사를 한글로 받아 적어 밤새도록 외웠고 원곡 가수의 창법을 수천 번 반복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조명을 받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줄 초콜릿과 통조림을 챙길 수 있을까? 그녀에게 노래는 예술이기 이전의 빵이었고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담긴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곧 미군들뿐만 아니라 한국 작곡가들의 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작곡가 손석우는 한명숙의 독특한 음색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요계에선 금기시되던 셔플 리듬을 도입한 파격적인 곡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처음 곡을 받은 한명숙은 당황하며 선생님, 이게 정말 노래인가요? 너무 가볍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존 가수들이 입던 화려한 드레스나 한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노래 제목처럼 산뜻한 노란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사 역시 혁명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우리 가요를 지배했던 눈물, 이별, 한이라는 단어 대신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같은 당당하고 능동적인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이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전쟁의 상처에 신음하던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치유했습니다. 그 열풍은 국경조차 넘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심지어 프랑스의 샹송 가수 이베트 지로가 내한 공연 중 이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 전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요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자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사선을 넘습니다.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터로 위문 공연을 떠난 것입니다. 헬기를 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을 누비며 하루에만 56번의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향시설도 없는 야전. 무대에서 수천 명의 장병에게 노래를 전달하기 위해 그녀는 생목을 쓰며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습도 그리고 과도한 혹사는 결국 가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성대 결절을 가져왔습니다. 맑고 고왔던 그녀의 음색은 이때를 기점으로 거칠고 탁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수로서 치명적인 손실이라 말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친 목소리에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병사들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1970년대 남편 이인서 씨와의 이른 사별은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겼고 이후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사기로 전성기에 모았던 재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 찾아온 것은 작고 소박한 임대 아파트에서의 노년이었습니다. 2022년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녀의 모습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투병하는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1961년의 그 소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목소리를 다 써서 가족을 지켰고 국민을 위로했으니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2025년 1월 22일 90년의 기나긴 여정을 뒤로하고 한명숙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히트곡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꽃을 피워낸 강인함,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소리를 기꺼이 내준 희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고귀한 품격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거친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2018 평창 올림픽 전 세계인 앞에서 울려 퍼졌던 그 경쾌한 선율처럼 그녀의 영혼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한명숙 선생님, 9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탄 소리도 가난의 서름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노란 샤스를 입고 노래하십시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연인이자 대한민국 가요사의 자부심입니다.